아들이 김정은 소음도구나. 내 아들은 저기 두 개씩 하다 하나 딱 떼어가지고. 동기 있죠. 저는 전국인데. 아니, 올 맞춰가지고. 이게 어디가 대단 정도가. 여기 어깨만까지 올라가. 이거든요 슬로. 네, 자유한국당 12월 7일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19년도 정부 예산 처리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섭단 체제 중에 바른미래당 김영현 대표와 같이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우면서도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무겁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연말 정국인지 예산 정국인지 선거법 정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야당으로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안을 개별 접근해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부 예산은 무려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 마당에 그래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 글씨가 단 한 푼이라도 겉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가는데 조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홀뿐인 일자리 예산 그리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폐쇄를 퍼져야 하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 경협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여당의 일부 양보를 받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감액은 감액대로 또 정액은 정액대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특히 TK, PK, 강원 산간 지역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그리고 호남 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액 예산은 효율성이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정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어설픈 복지 논쟁을 뛰어넘어서 이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 정의 앞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고 그 시작으로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내년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출산 관련 이 예산들을 이제 통폐합시켜서 앞으로 출산 지원 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부분도 이번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역시도의 특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 교통수단의 앞으로 예산이 또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협상이든 어떤 합의든 마치고 나면은 많은 해안도 들고 많은 후회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지탄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당력을 기울여 오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어제 단식을 선언하신 데 대해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또 이러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지난 봄에 더루킹 특검을 간철해낸 뒤에 단식 투쟁을 겪으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또 데미지와 휴유증을 겪어왔던 터라 이 거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이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해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그런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야당 원내대표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비판에 직면한 마당에 뭘 더 수행하고 무슨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한가롭게 SNS나 하고 문자 메시지나 보내라고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감찰 발언들이 저런 교체될 정도로 공직기관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정작 민정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올연치 않은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 한 사람 잘못해서 정권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당연히 즉각 사퇴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난 4일 방송된 이 KBS의 오늘 밤 김재동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인맞이 한정단이라는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인맞이 한정단. 참 대한민국의 대단한 위인맞이합니다. 이 단체의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발언들을 여과없이 방송 전파에 내보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방송은 많은 국민들이 잠자리 들기 전 보는 방송. 나는 김정은의 열렬한 팬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정말 편이 되고 싶었다는 발언들을 통해서 KBS가 방송으로 규율화된 우리 사회의 근기를 깨우자 나름대로 의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K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반박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전전기요금 고지서에 어저씨 공영방송 수신료, KBS 수신료가 늘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방송 EBS조차 북한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추진 중이라는 마당에 공영방송들이 앞타트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기인 방송 정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 무소불위의 대폭 권력으로 무장된 민주노총의 막강한 이 집단 권력 앞에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강주현 일자리마저 끝내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위화정 상설 협의체에서 합의문 최상단에 올라가는 내용이 탄력 시간 불로제입니다. 이 역시 청와대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자진해서 국회가 논의를 좀 중단해가 법안 처리를 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 대한민국 거칠 끝없는 민주노총의 집단 권력 앞에 정권조차도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이 상황,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자시하지 않습니다. 백주 대낮에 집단 폭력이 난무해도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반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열리는 열을 다 가지려 한다고 뒤에서 볼멘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대폭 권력을 내려놓고 사회적 고통 분담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의 노동개혁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원순 시장 또 제가 한 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디지털재단의 이사장과 또 그 고위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술 사다가 술 먹고 성과금 자치했다고 내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요 근래 또 말도 안 되는 또 정책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많은 청산 유수라고 마곡 개발한다면서 한국의 베니스 워터프론트를 보사하고 연못 하나 발랑 파놓고 10조 원이 넘는 개발 이후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꼴랑 2천억짜리 식물원 하나 지어놓고 입시 꺼버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보기나 했는지 아니면 이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시장 본인이 생각해도 대학 유치는 커녕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조차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막판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괜한 헛바람만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발 밑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펄펄 끓는 관이 터지지 않을지 아니면 멀쩡하던 도로가 꺼지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온수관 파열 사고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여전히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낸 백성역 온수관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지역 난방공사 평가에서 자녀 사용연한이 1년 미만인 위험도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시한 폭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올해 말 20년 넘은 낡은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무려 6번이나 발생했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시민들의 장탄식은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미적거리고 있다가 인명피해가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정부와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적폐 청산을 외쳐왔지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와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전형적인 생활 적폐이며 말끔히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빠르게 노후화되는 SOC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끊임없는 보수, 보강 노력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비롯해 상하수도, 통신망, 도시가스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시설 교체에 대한 안전한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체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는 SOC에 대한 투자를 토목공사로 평화하면서 마치 적폐 원상인 양 치부하면서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입니다. 올해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SOC 예산 확대가 시급함을 입이 마름으로 닳도록 강조해왔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가입자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보이고 대신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SOC 예산을 내년도에도 최소 20조 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더욱이 SOC 투자는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의 생산성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 보수 정권을 향한 적폐 청산보다는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SOC 투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저께 김재동 프로와 관련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 이렇게 명백해졌습니다. 이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만 2월 말까지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의 공정성,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유치원 3법은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타결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의 합의를 존중을 해서 교육위 합의를 근간으로 이 법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각상도 의원께서 조국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 청와대는 비사실 드러난 특감 반원들의 선발 경위를 밝히고 검찰은 특감반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국 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잘못은 없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문제를 이야기한 특감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서 채용하게 된 것인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지난 11월 2일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캐묻고 지인인 부산 출신의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차례나 골프 접대 받은 의혹을 조사하고도 청와대는 비사실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찰로 복귀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난 김모 수사관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에 선발 추천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했는지 누가 선발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이 휘하 직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선발해 오늘의 무리를 야기한 것입니다. 또 지난 6월 말 국무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문모 사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켰고 해당 사무관의 고교 동문 중에는 현 정권 핵심 실세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문모 사무관과 동양인 진주 출신의 유력 인사가 배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직원들을 선발한 것이 맞다면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검증한 것인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검찰은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 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감사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이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기부 장관 비서관에 대해 첩보를 생산해서 본인의 첩보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고 과기부 장관 비서관은 4급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도 첩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첩보 보고를 생산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과기부 장관을 만나고 과기부 장관에게 자신을 감사관으로 추천했을 뿐 아니라 스폰서인 최모 씨의 회사가 2018년 3월 29일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역시 김모 수사관이 도와준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특감반의 감찰은 앞서던 강제 처분해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달 특감반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핸드폰 압수까지 지시받은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경일 위원 발언합니다. 예,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이제 일자리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장하성 실장은 연말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통계는 한 달 또는 분기 단위였지만 이제 연말을 맞아서 금년 1년 전체 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표현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고용 동향이 참사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작년 금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이 숫자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숫자를 보면 금년에 9만 명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금년에 9만 명 늘었느냐? 9만 명 늘었다는 것이 과거에 20만, 30만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우선 작년 이 표를 보시면 35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작년에 줄었습니다. 오히려 9만 명이 줄었는데 36시간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는 42만 개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2만 개가 늘은 겁니다. 근데 올해 한번 성적표를 볼까요? 올해 보시면 9만 개 늘었지만 9만 개 저게 늘은 게 아니고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천 개가 줄었습니다. 80만 개가 줄었습니다. 8만 개? 80만 개가 줄었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35시간 이하의 그 단시간 일자리는 89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수준의 저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89만 개가 늘어서 겨우 9만 개가 늘은 것이지 실제로는 80만 개가 줄은 겁니다. 이 내용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고용 참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 일자리의 그 내용이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과연 고용의 질이 좋아졌느냐? 5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개가 늘어나고 30대, 40대는 16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이 경제 중추인 30대, 40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대, 5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다. 역시 세금으로 만든 단시간 일자리, 가짜 일자리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 핵심 업종 일자리, 제조, 도소매업, 숙박업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보십시오. 경제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 도소매업, 제조를 통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부문 이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그 고용에 관한 종합성적이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 소득에 관한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에 관한 이제 그 성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결국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 우리 국민 그 소득이 굉장히 높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4.6%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 통계 작성 이후에 이 그래프입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이 빨간 것이 1분위입니다. 제일 저소득층, 파란 것이 고소득층, 5분위. 항상 같게 갑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1분위, 5분위 같이 소득이 늘어나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계속 이제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의 이 동향입니다.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질 때는 같이 1분위, 5분위 동시에 떨어집니다. 오를 때는 같이 올라죠.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 소득이 4.6%나 정말 우리 소득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이 전체 소득은 올랐는데 1분위 소득은 저렇게 8%, 7% 떨어지고 고리층 소득은 10%씩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또 문제점은 이 저소득층의 이 소득이 이전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크로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합적인 이 일자리와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와 저소득층 증대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건 정말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성적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정책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이제 부총리께서 새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 옳다. 그 정책을 그대로 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말로 바꾸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장하성 실장이 김동연 부총리 두 분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그 기조를 계속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이제 정책에 좀 변경을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 새로운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내년 하반기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실장님은 금년 연말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그 정책의 그런 그 기본적인 변화 없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자. 그때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근본적인 정책의 그 수정을 촉구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소득은 예, 1월에서 다음 이정민 네. 정보 보조 공고를 하는데 네, 함진규 정책위장님, 백성역 열수성간 파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한 아버지가 평범한 소시민이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려던 그런 작은 꿈이 아주 산산이 흩어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하던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우선 보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황창하 사장은 지난 10월 1일 임명이 됐는데 그야말로 대표적인 캠코더 낙하산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부터 즉각 사퇴를 하고 앞으로 인사 망사, 인사 참사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위원께서도 계십니다만은 사회유치법 3법의 개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정위원 3법이 선이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보고하는 악인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법안 중심의 인식을 떨쳐내고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소위에서 정말 지탄없는 그런 논의의 결과물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첫째도 둘째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통행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나 해외에서나 오로지 북한 또한 김정은 위원장밖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와 함께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산타크로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경제 침체, 위기상황 수습, 민주노총의 무고한 시민이 죽도록 맞아도 지금 방치되는 세상을 그나마 대통령이 바로 또 이렇게 눈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오실 거면은 빨리 오시는 건 발표하세요. 더 이상 뜸들일 필요 없습니다. 전제는
핵 폐기와 함께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산타클로스로 한국 땅을 맡기를 자유한국당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개에 비해 보셨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